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대주주입니다. 때문에 이 지분을 활용해 재벌가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.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이런 주장을 현실화하는 모양새입니다.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광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, 국민연금이 최근 한지인가의 그 갑질 논란에 따른 그 반재벌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상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집중투표제에 대해 그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, 뭐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앞서 이대종 기자와 이야기 나누셨던 것처럼 이 한진가에서 적은 지분으로 대한항공을 쥐락펴락하면서 뭐 갑질도 함께 따라왔다, 뭐 이런 비판이 좀 많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,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국민연금이 최근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해서 집중투표제 시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 앞서 법무부도 지난달에 이 제도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 상태입니다.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 뭐 국민연금이 이 지침을 마련했다고 해서 당장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.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을 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국민연금 측의 설명입니다. 그런데 집중투표제가 시행이 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거죠? 네, 이 집중투표제 단어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겁니다. 단순화하기 위해서 기업 상황을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면요. 총 주식이 100주인 회사가 있는데 70주를 가지고 있는 A씨와 30주를 가지고 있는 B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뭐 이 경우에 주주는 2명이고 최대 주주는 A씨가 되겠죠. 여기서 만약에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3명을 선임하려고 하면 현행 단순투표제에서는 A씨는 각각 3명의 이사에게 70표씩을 던질 수가 있고 B씨 역시 30표씩을 던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결국은 A씨가 원하는 이사 3명이 모두 선임이 되겠죠. 이제 집중투표제를 설명을 드리면 이 경우에는 A씨와 B씨는 각자 자기가 가진 투표권, 뭐 A씨에게 210표, B씨에게 90표가 될 텐데요. 이 투표권 전체를 한 명에게만 몰아줄 수 있게 됩니다.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B씨는 가진 투표권 90개를 모두 활용해서 이사 1명 선임을 위해 투표권을 모두 투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뭐 실제 기업 상황은 이렇게 이거보다 이사의 수도 월등히 많고 소액주주의 수도 많기 때문에 더 다양한 역학구도가 가능해집니다. 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최대 주주인 재벌 총수가 원하지 않는 이사를 추천해서 이 이사에게 투표권을 모두 투입해 선임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구도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집중투표제를 요구한 시기와 상당히 좀 맞물리고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최근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요구했는데요. 뭐 정부에서 의무화 움직임이 있으니 그냥 미리 도입하자,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중투표제가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이사회에 진출하는 일종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총수의 제왕적인 경영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 반대급부로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? 네, 해외 같은 경우는 지난 1950년대에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. 그랬다가 미국은 60년대 이후, 일본은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의무였던 집중투표제를 기업 자율로 바꿨습니다.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와 같이 된 건데요. 그런데 미국은 뭐 일부 주에서 여전히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고요. 또 러시아나 멕시코, 중국 등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